안녕하세요. 자유롭게 하변 주목보단 법 하진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조건 만남 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건 만남 사기가 정말 상담이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이거를 한 번에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고 좀 필요성을 인식을 했고요. 조건 만남 사기는 뭐냐? 이제 우리 A라고 할게요. 주 남성이니까 남성분을 의뢰인 A가 이제 뭐 출장을 가서 조건 만남을 불렀어요. 이제 뭐 보통 조건 만남 이렇게 해서 33만 원으로 이제 여성분이 와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 만남을 불렀는데 이제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B 실장이 있고 B 여성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통은 B 실장이랑 먼저 연락을 하죠. 그래서 33만 원을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B 실장이 뭐라고 하냐? 아니 왜 33만 원만 입금했냐? 여성을 가려면 이 여성 보호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성 보호비는 보증금이 33만 원이 더 있다. 그래서 33만 원을 추가로 해서 66만 원을 보내달라. 그러면은 여성 갈 때 66만 원 데리고 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지만 일단 여성이 들고 오겠다고 하니까 보통 돈을 보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66만 원을 보내면 왜 66만 원을 보냈냐? 이거 현금 인출해서 가져가려면 1,200원을 더 보내야지 이거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만 안 그러면 환불 못 해준다. 이거 받으려면 이거 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66만 1,200원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B 실장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C 여성이랑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연결을 해요. 여기서 이제 카톡을 하기 시작하죠. 네, 카톡을 하기 시작하는데 좀 보내니까 왜 66만 1,200원 보냈냐? 또 갖가지 이유를 대요. 지금 보내려고 하면 아까 66만 원이랑 합쳐가지고 132만 1,200원 이런 걸 보냈어야지. 왜 이걸 보냈냐? 지금 다시 보내야 된다. 이렇게 보냅니다. 보내요. 132만 원 보내면 또 다시 이유를 대죠. 왜 이걸 보냈냐? 아까 여기 66만 원에 처음 33만 원 포함해서 150만 원 보냈어야지.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또 그 다음에 이 여성 보증금 해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저희 의뢰인 중에 16억까지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평균이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까지 보낸 분들이 제일 많고 계속 이유를 댑니다. 또 가당치 않은 또 좀 이유 중에 하나가 너가 이거 잘못 보내서 우리가 금감원 리스트에 들어가서 계좌가 정지됐다. 이 계좌 푸는데 307만 5,600원을 보내라. 말도 안 되는 금액 이렇게 그럴듯하게 적어요. 그리고 또 보내면은 또 뭐가 잘못됐다. 이거 성매매 리스트에 올라가기 때문에 조사받을까봐 경찰들 돈을 좀 찔러줘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또 500만 원 보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8천만 원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심리가 내가 기존에 보낸 돈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잃을 수 없다는 생각에 계속 돈을 보내게 돼요. 이게 약간 매몰 비용을 생각해야 되는데 도박에 빠지는 거랑 비슷한 심리로 그렇게 계속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 B 실장이 교묘하게 이야기하죠. 너 이거 안 보내면 이 리스트에 남아서 나중에 성매매 단속 걸렸을 때 너 이름부터 뜬다. 이 금감원 리스트에 있다. 그래서 계속 돈을 보내라. 너 이름 지워주겠다. 이런까지 이제 교묘하게 교합이 돼요. 그래서 보통 8천만 원 피해가 제일 많고 2, 3천 피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적은 거는 저희가 70만 원 피해도까지 있었고요. 16억까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 이 여성이 교묘하게 역할을 합니다. 여기 카톡을 통해서 오빠 돈 한 번만 보내고 얼른 나 빨리 보자. 나 지금 가는 길이야. 나 오빠한테 가고 싶어. 라고 해서 계속 이 교묘하게 돈을 보내라고 이제 요청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이 A가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꺼내갖고 800만 원을 보냈는데 800이 부족해요. 그렇게 하면 1,600을 보내라고 이쪽에서 한 거죠. 그러면은 이 C가 오빠 그러면 내가 800 내 돈으로 빌려줄 테니까 오빠가 800만 원 보내 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A가 800 보내고 여성이 보냈다고 하는 거죠. 물론 당연히 안 보냈겠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A가 참다가 B한테 나 이제 더 못하겠다. 이제 끝내라. 나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하면은 진짜 어이가 없게도 이 B 실장이 그러면 이 C 여성 돈 어떡할래? 갖고 800만 원 가지고 또 협박을 해요. 당연히 주지도 않았을 건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의뢰인한테 이제 더 이상 돈 보내지 말라. 그리고 이제 시간 끌 필요도 없고 시간 끈다고 하더라도 좀 시간을 좀 멀리 끌어라 하니까 또 지연 손해금을 달라 그래요. 또 지연했다고 해서 또 돈을 달라 그래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아주 창의적입니다. 창의적인데 8천만 원 이렇게까지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의뢰인들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분들이 많았는데 정말 슬프게도 이 C 여성이 실존할까요? 저는 실존 안 할 거라고요. 이거 제 생각에도 남자가 여자인 척하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리얼하게 돌아가니까 원래 사기는 뭐에 홀리면 끝도 없잖아요. 워낙 리얼하게 돌아가니까 오셔가지고 저한테 근데 이 C 여성한테는 피해가 안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안에 이미 사기틀 구조에 짜인 거죠. C는 잘못이 없어요. 왜냐면 이 C가 자꾸 실장 욕도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조종을 하거든요.
이 그림을 모르면은 C 여성을 걱정하면서 내가 고소를 하면은 이 C 여성한테 피해가 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이럴 정도로 이제 심취하게 되고 완전히 작업당한 거죠. 네, 그렇게 돼서 이런 사기 구조에서는 절대 B한테 이제 추가금을 보내면 안 되고, 또 이 C 여성의 실체를 믿어서도 안 됩니다. 이 C 여성은 없는 사람이에요. 네, 아예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고소를 못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성매매 미수에 해당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나중에 이거 신고했다가 괜히 성매매로 고소당하면 어떡하지? 처벌당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에 성매매 미수죄는 없습니다. 성매매죄만 있어요. 당당하게 경찰에 가셔서 고소를 하시거나 아니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를 경찰이 좀 싫어해요. 이런 걸 조사하기도 싫어하고 잘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에게 많이 오시는데, 어쨌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든 뭐 혼자 좀 상황이 돼서 잘 써보시든지 간에 하셔서 사기 고소장을 제출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사기 고소를 제출해야 이거를 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겨요. 사기 고소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피해 금액이 70만 원인 사람한테는 저는 고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한 300 이상부터는 그래도 고소를 해놔야 나중에 이 사람이 잡혔을 때 이때 이제 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과연 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정답은 일단 고소를 하는 거가 유일한 방법이고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입니다. 이제 의뢰인 A가 이제 B한테 돈을 보냈어요. 물론 당연히 진짜 B가 아니라 B를 가장한 B 다시 대포 통장의 가능성이 높아요. 이 대포 통장에 돈을 보냈겠죠. 그러면 이 B 다시가 계좌주예요. 계좌주가 있고 이 계좌를 돈을 꺼내서 B한테 전달해주는 B 다시가 있어요. 이게 인출책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A가 이제 이 B를 고소를 하면 주로 이 계좌주의 그 이름과 뭐 전화번호, 인출책을 고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는 이 계좌주와 인출책에 대해서 이루어지고요. 이 계좌주와 인출책은 잡는 경우가 많아요. 잡았다 이거. 네. 인출하다가 CCTV 통해서 잡히거나 아니면은 뭐 계좌주는 이름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잡히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와중에 이제 사기죄나 뭐 이런 것들이 인정될 거기 때문에 형사배상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아니면은 민사소송으로 별도로 배상 청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한테 계좌주나 인출책한테 일부 변상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돈이 없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일부만 변상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B, 이제 주범, 이 진짜 나쁜 놈, 요 놈을 잡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은 이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JTBC 뉴스 뭐 최근에 보면은 공항에서 이 B들 단체가 막 와가지고 잠깐 있는데 우르르 다 잡혔거든요. 이렇게 잡히는 경우들이 이렇게 틈 바이 틈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되고, 수사기관은 이 사람을 잘 때까지 뭐 일단 노력을 하겠지만 6개월이 지나면 이제 공소시효가 또 계속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기소 중지나 수사 중지를 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소 중지, 수사 중지를 하더라도 이런 A가 여러 명이거든요. A1, A2 쭉 있기 때문에 계속 고소가 들어오면 이 사람을 계속 잡으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을 잡으면 이제 재판이 다시 열리고 그때 그 피해자 이름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순서대로 이제 보상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건 좀 알고 계시고, 일단은 고소를 안 하면 전액 날리는 거예요. 고소라도 해야 일단은 그 리스트에 내가 들어가는 거고, 계좌주 인출책을 통해서 일부 변상을 받거나 아니면은 B를 나중에 잡아서 이제 보상 받는 걸 좀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피해 금액이 300에서 400 이상이면 고소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피해 금액이 300 이하다 이런 거는 그냥 잊고 그냥 좀 나빠서 좀 인생 교훈 뱉었다, 너무 슬프지만 좀 큰 실수했다, 이걸 좀 잊고 지내시는 거가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 조건만남 사기 많이 서로 끙끙이 하시지만 어쨌든 우리 이걸 보시는 조건만남 사기 피해자분들은 피해자입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라는 거를 하시고 인식하시고 당당하게 고소 제기하시고요. 성매매 미수는 죄가 아니지만 성매매는 어쨌든 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시도를 하지 말고, 이제 내가 이런 거 피해자긴 하지만 어쨌든 뭐 성매매 범이 될 뻔한 거를 운 좋게 넘어갔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교훈으로 삼으시면서 어쨌든 꼭 피해 보상에도
좀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을 상의하면서 좀 진행을 해 나갈 거고요. 또 한 번씩 또 잡힐 때 또 피해 보상 받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고, 어쨌든 조건 만남 사기 절대 돈 추가로 보내지 말고 또 당하지 말고, 이 영상을 보셨다면 바로 돈을 그만 보내고 바로 사기 고소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네, 주먹보다 법 하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